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저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걸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아프간 사태의 원인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아주 쉽게 설명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 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MBC 라디오 박정욱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책이죠. 중동은 왜 싸우는가? 네, 중동에 전공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좀 쉽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예. 간단하게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가지신 배경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네. 중동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 이슬람과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꽤 상당 기간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해오다가 책을 네. 쓰게 됐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게 아프가니스탄 상황인데요. 예. 식량 고갈이 눈앞에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최근 예.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현지 시각으로 24일인가 오늘인데요. 네. G7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서 이제 긴급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주요 의제가 뭐냐면은 이제 탈레반이 장악해서 새로 세운 아프간 신정부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고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를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G7은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인정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인정을 한다면은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다가 지원하기로 했던 돈을 갖다가 아마 예정대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아프간 연속된 정부니까. 현재 탈레반이 새로 세우는 정부가 네. 숨통이 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반대로 제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산업이랄 게 없습니다. 마약을 갖다가 만들어서 밖에다 수출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산업이랄 게 없는 나라고 그동안 그나마도 굴러갔던 건 해외에서 오는 원조였는데 그게 네. 끊기면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상황이거든요. 그거 예. 심각한 상황으로 아마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역시 G7의 결정에 보조를 맞추겠죠? 한국이 사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당연히 G7 결정과 공동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G7이 아닌 강대국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엔 이것과 별개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이 만약에 G7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아하. 오히려 그러면 중국하고 더 밀착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G7도 이걸 좀 면밀히 따지긴 할 겁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 밤 결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과정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탈레반 하면 많은 분들이 테러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9.11 그렇죠? 사실 9.11 테러와 탈레반은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9.11 테러를 저지른 주체는 아시겠지만 알카에다라는 단체고요. 네. 알카에다의 리더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다만 알카에다의 훈련 캠프가 당시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었고 네. 오사마 빈 라덴도 그 탈레반 보호하에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 정부와 부시 정부가 탈레반 정부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얘 지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는 우리의 법대로 다스려야 된다. 범죄자다. 내놔라. 네. 근데 그때 당시 탈레반 지도부의 응답은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다는 증거를 대라. 아하. 였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미국이 지금도 확증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확실한 증거를 당시에 제시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손님이다. 우리는 내줄 수 없다. 네. 라고 버텼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빌미가 됐고 네.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사실 한 달도 못 돼서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프간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예. 근데 그 세력이 한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버티다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선 아프가니스탄 정부 결국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과 지원으로 들어선 정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하자마자 뭐 며칠도 안 가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럼 미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질 만큼 허약한가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제 가장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그건데 네. 왜냐면은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강한 군사력, 무기도 좋고 30만이 넘는 군대를 양성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걸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탈레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아프간 정부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럼 뭘 못했냐? 뭐 정치도 못했고 행정도 못했고 뭐 군대 양성도 못했고 여러 가지를 못했겠지만 네. 가장 못한 건 영어로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민족 만들기 혹은 국민 만들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한 나라를 갖다가 세울 때 최소한 20세기 이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네이션이 만들어져서 네이션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집단이 만들어져서 그 나라의 중심적인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국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치가 잘 되지 못했죠. 굉장히 네. 부정부패도 심각했고 여러 가지였지만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나는 이 나라가 내 나라 아니야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았어요.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단 똘똘 말이죠. 뭉치죠. 그리고 외국인이 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난 싸울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프간 사람들은 그런 끈끈한 결속력과 소속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 뭐 태극기, 애국가 뭐 이런 것 아래 다 뭉치잖아요. 예.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왜 그게 안 됐던 거죠? 사실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아니면 네. 아무튼 중간 과정에서 나왔든지 그 당시 초기에도 그 국가들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국민들이 나는 이 국가가 내가 소속된 국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첫 번째 이유는 네. 이 중동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부족 중심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커다란 민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면 이 부족들 서로 다른 언어나 정체성을 가진 부족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만들어야 네.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굴러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들도 있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실패한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아프간인들은 나는 아프간 민족이야, 아프가니스탄 민족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는 파슈툰족이야. 아니야, 난 타지크족이야. 난 하자라족이야. 뭐 이런 식의 그 안에 인종 집단에 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것을 푸괄하는 하나의 더 큰 정체성을 만들지 못했다. 아프간 정부가. 네. 예. 자, 그러면 새로 들어선 탈레반 정부는 그게 가능할까요? 탈레반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전 정부를 제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과연 탈레반은 잘 했을까 이전에 아하. 그들이 집권했을 때. 그것도 예.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인종 집단이 있고요. 가장 네. 커다란 인종 집단은 파슈툰족입니다. 네. 탈레반이 소속된 종족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쓰는 언어는 파슈토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북부에는 다른 여러 가지 또 인종 집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건 타지크인입니다. 아하. 이들이 한 2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들이 쓰는 언어는 다리어라는 언어입니다. 예. 파슈토와 다리어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파슈툰족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의 한 80% 정도 되면 네. 파슈툰족 정체성 위주로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최대 다수 민족이라고 하지만 42%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형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을 남북을 가르는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5,000m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런 험준한 산악 지형인데 워낙 이게 남과 북을 가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산악 지형이라는 게 산악 국가는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한데 모여서 그 한데 정체성을 갖다가 어우르는 어떤 공동의 이벤트를 갖거나 아니면 뭐 그럴
계기가 없어요, 별로. 소위 광장 문화가 네, 없다는 그런 게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산악으로 고립된 부족 집단으로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고 네. 도시가 잘 발달하지 않으니까 와서 막 섞일 어떤 기회가 별로 적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참... 이제 아프간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 예.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이제 게다가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어떻게 정부 구성을 했냐면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있고 충청도 있고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뭐 강원도 있고 제주도 있고 예. 각각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정부를 구성하지 않아요. 한국인들 중에서 네. 그냥 경제 전문가가 경제부 장관을 하고 국방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하겠죠. 그런 지역 식으로 배분 균형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긴 하죠. 물론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건 네. 여기에서 이게 어떤 한국인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지. 그렇죠. 그것보다 이 사람의 지역이 더 먼저 강조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말을 그런다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통합성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인들은. 네. 그런데 아프간은 어떻게 정부가 구성이 됐냐면 파슈툰족이 제일 많으니까 대통령은 항상 파슈툰족에서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르긴 했지만 네. 파슈툰족이 대통령이 되면 제1 부통령은 우즈벡인, 2 부통령은 타지크인, 그리고 뭐 핵심 부서 장관은 하자라인, 뭐 이런 네.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나눠 먹기를 한 겁니다. 부족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거정부죠. 이게 하나의 공통된 아프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 그게 진행되지 못하니 네. 그냥 부족별로 일등이 쿼터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됐죠. 이게 지금 아프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라크도 전쟁을 벌였잖아요. 미국이 침공을 해서 사담 후사인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에 세운 정부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시아파 아랍인이 보통 가장 중심되는 이제 거긴 총리가 가장 권한이 많고 총리를 하고 네. 쿠르드인이 대통령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장을 순위파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별로 나눠 먹기를 하는 구조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라크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더 거대한 민족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라크도 못했고 네. 아프간도 똑같이 아프간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족 내에서 유력인이 입각을 하거나 대통령 후보 같은 걸로 나가는 거죠.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이 앞으로 잘 될까라는 걱정도 크네요.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로 삼남매님께서요. 저분 찐 이슬람 박사님 자주 이렇게 들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아프간인들의 인권 문제, 뭐 총살이 이루어진다, 특히 여성들이 막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실제 현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도를 접합니다. 저도. 근데 다만 보도를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네. 이게 아프간 현재 지도부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은 그 지역별로 그냥 그 아프간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사건 위주로 보도가 된다는 느낌이고요. 탈레반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보면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그런데 현재 탈레반 지도부는 여러 차례 인권도 보호하고 어떤 우리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사회 인정을 받아서 어떤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또 그런 무리한 이미지를 줬다가는 다시 외국이 개입하면 우리 힘들어진다라는 걸 이미 이전에 한 번의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개입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인권을 지키는 신용은 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전 탈레반 정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게 이 아프간이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그래서 중앙정부의 힘이 굉장히 약한 지역이고요. 탈레반도 현재 탈레반 어떤 중앙의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사령관이나 어떤 뭐 그 지역별로 나타나는 갈등이나 충돌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차 질서가 잡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잡힌 질서가 지금
서구 중에서 보는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뭐 여성 인권 같은 건 사실은 제 생각엔 문명의 가장 발전한 수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탈레반에서 뭐 보호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많은 걱정이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요. 사실 뭐 그런 그 어떤 인류애적인 걱정이 당연히 보편적이고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저는 뭐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뉴스 외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전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거시적으로 봐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전략도 우리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전체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니까요. 네. 이제 한국도 좀 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면 그런 종합적인 거시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네요. 세계를 좀 보면서 커나가면 아무래도 세계인의 한 부분이 되고 리더도 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듣죠.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중동은 왜 싸우는가의 저자 MBC 박정욱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